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입장 또 제발 다시 한번 나온 거긴 한데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종종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매수 주체로 컴백했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가운데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제 주춤했거든요. 특히 이제 막판에 좀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첫 번째 고비를 어떻게 넘기게 될지 이 부분도 향후 증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해외 증시는 뭐 혼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올라가고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 올라간 거는 애플과 코카콜라가 올라가서 나스닥이 빠진 건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도 거의 특별하게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도 어정쩡하고 한국 관련 지표도 어정쩡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아주 나빴던 건 아니에요. 보시면 주요 업종별로 보면 하락한 업종은 3개, 상승한 업종은 8개. 그렇다고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중한 가운데 조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시장이 좀 오늘 크게 재미가 없었던 거는 우선 관세가 어쨌든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이게 국가도 확산되고 있고 품목도 확산되고 있고, 지금 알루미늄, 철강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당장 EU에서 비례해서 또 우리도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은 만약에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보복을 또 할 거야. 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뭐 잠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당분간 안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죠. 뭐 증권사들에서도 현재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추가 인하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점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빠지진 않는 게 그 웰스파고에서는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뭐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관세 변수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국면에서는 시장이 쉽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도 엇갈리고 시장 분위기도 엇갈리고 종목들도 엇갈렸어요. 뭐 애플은 AI 기능 탑재 폰 중국에서 출시한다 이런 기대감, 다음에 또 테슬라는 반면에 오픈 AI 인수한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엇갈리면서 대형주들도 좀 갈리고 전체적으로는 한쪽으로 가기 참 어려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핵심만 보면 인플레이션 2%대까지 아직 못 갔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려면 2가지 조건 돼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낮춰지거나 경제가 되게 어렵거나. 근데 2가지 조건이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동결한 상태에서 기다릴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당연하죠. 뭐 연준에서 뭐 트럼프 정책 갖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회적으로 자유무역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는 저렇게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FOMC 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날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4.53%까지 올라갔는데, 금리가 올라간 걸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게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오늘 3년물 그 58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내용까지 좀 겹쳐진 것도 있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이제 베세맥도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당분간 금리 안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반기 내에는 인하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내용들도 또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보면 뭐 애플이 오늘 지수를 떠받드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금융주도 약간 올라가고 메타는 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졌어요. 예,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이유들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알리바바하고 제휴해서 AI를 탑재한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그 중국에서는 AI 폰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하고 제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곳과 이제 제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애플 기준에 맞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알리바바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탑재하게 되고 이제 승인 나오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판매가 좀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작동했던 것 같고 오늘 인텔이 또 많이 올라갔는데 그 AI 반도체는 미국에서 육성한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인텔이 또 크게 올랐고 오늘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코카콜라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 되게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점.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판매 데이터가 부진하죠. 그 이후로는 머스크가 좀 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요 국가들별로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전기차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은 뭐 중국 전기차가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픈 AI를 인수한다라고 또 이제 가격을 제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인수하려면은 비용 들 거고 비용 들려면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을 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흔들릴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질문이 있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아마 실시간 시세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후행 시세라서 이게 대신증권제가 HTS에서 캡처해서 올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추이로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빅세븐, 메가세븐 종목 중에서 유난하게 셀 그 의견 비중이 높은 종목이에요. 예, 뭐, 그 매수, 보유, 뭐, 셀, 이런 어떤 거를 볼 때, 셀의 비율이 그러니까 매도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시각은 좀 투자들이 극에 극으로 좀 엇갈려 있구나,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트는 그 미국의 메가세븐 종목을 이제 쉽게 매수하기 어려운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딸리는 내용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주들이 최근에 애플 뭐 며칠 전까지 엔비디아가 올랐고 오늘은 또 애플이 강하잖아요. 미국 ETF 보면 대형주 쪽 자금에 ETF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형주들은 다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는 뭐 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하는 날이 좀 빈번해졌죠. 그러니까 근데 수량 기준으로 보면 매도하는 날이 더 많은데 금액 기준으로는 매수하는 날이 많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형주 쪽에 매수가 주로 집중된다. 순매수하는 날도. 이렇게 보시면 수량으로는 매도인데 금액으로는 매수인 날이 좀 자주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대형주, 일부 대형주의 매수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하는 날이 되게 자주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 4일 중에서 3일 매수하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매매죠.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보면 뭐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특히 투신권이 최근에 열심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올라갔고, 그 흐름이 좀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보여줘야, 제가 뭐 자주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형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또 동네 바보형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바보형 모드에서는 풀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에만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자신감 자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속성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종목들을 보면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에만 또 집중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있을 때도 매수 자체가 종목들이 조금 분산되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 들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전체 매수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분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흐름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삼성전자 40% 매수, 그다음에 5개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자신감. 그렇지 않더라면 지금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하루 벌어 하루 오른다고.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 놓고 눈치 보고 그다음 또 조정 보이고 또 하루 올라가고 눈치 보고 조정 보이고 이런 현상만 나오는 거라서 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연속 상승 이후에 첫 번째로 약간이긴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연초에 7일 연속 올라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멈춘 다음에 조정이 되게 좀 좋게 보면 심플했어요. 근데 보통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첫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 전에 좀 거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연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보면 코스닥이 좀 힘이 좀 강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이면에는 코스닥의 어떤 수급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특히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 뭐 물론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6거래일 연속해서 두 주체가 매수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 전체 매수가 아니라 특정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준다라면 코스닥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이나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과연 저런 매수를 계속 1분기 내내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코스닥이 조정이 나올 경우에 그 조정의 폭이나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뭐 조정보다는 이제 좀 쉬었다가 종목 장세 계속 이어나가고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탁금이 안 딸려와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 정도 올라오면 예탁금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저점 대비 예탁금의 어떤 증가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려면 저점 대비 10%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려면 2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그런 개별적인 종목이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가 딸려 올라가고 뭐 이 정도 장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종목 장세로 봐서 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종목 장세를 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관세 품목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거 이제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에도 시장이 이제 뭐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고 가늠을 하자. 그다음에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지속성으로 가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지금 제가 종종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매수하는 날이 좀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하루 1000만 주 매도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매수의 일관성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일종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버스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로봇주가 올라갈 때는 시장의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변동성이 완만해지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약간 시소 비슷한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 비율로 보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또 레인보우가 올라가면 그 외 대형주들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2월에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엔터, 로봇 일부, 소부장, 제약주 중에 일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뭐 통신장비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2월에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뭐 계속해서 좀 시세가 이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그 미국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년 동안 봤을 때 조정 사이클에서 최대 폭으로 빠질 경우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44%까지 조정 사이클에서 빠진 적이 있고 메타는 무려 77%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요. 뭐 엔비디아도 66%까지 낙폭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낙폭이죠. 근데 10년 동안 안 팔고 버텼을 경우의 수익률, 그러니까 S&P 500이 260%,
뭐 애플이 800%, 메타가 800%, 엔비디아는 25,900%, 테슬라는 2,8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10년 동안 버티면 올라가는구나.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예,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15년 주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2015년에 25,000원이었어요. 지금 5만 원이잖아요. 5만 7천 원, 6천, 5만 원대 중반 정도 이제 밖에 안 되죠. 2배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샀으면 저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좋아지는 사이클, 뭐 자동차 좋아지는 사이클, 건설 좋아지는 사이클, 그 사이클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이 맞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미국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좀 우리나라 주식 열심히 사주고 기관들도 운용하는 사람들 평가 기간을 좀 짧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줘서 좀 길게 운용할 수 있는 기관들도 나오고, 뭐 단기로 매매하는 기관도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길게 가는 어떤 투자가 가능한 걸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도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좀 바뀔 필요가 있어서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 한번 끄집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